안녕하세요. 비타이드 콘텐츠 개발팀 사회 파트를 맡고 있는 백문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은 사회 강의 시연인데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아이들을 작년에 성적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은 역시나 수학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려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을까요? 과학이다, 영어다,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많은 과목들을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통계 분표상 가장 학력 차이가 큰 과목이 사회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아이들이 어른들은 쉽게 생각해왔던 과목인 사회 과목을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어려운 용어라든지,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사건, 사고들, 암기할 내용, 이해할 내용,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과목이 사회 과목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바로 고려 e스쿨 교재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기본 밑바탕 데이터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뿐만 아니라 입사제, 즉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기본 데이터로 돼 있는 교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경 지식을 넣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까지 제가 모든 걸 뭉쳐서 바로 이 컨텐츠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인구이동 부분에 대한 사회 강의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팝업사회 첫 번째 장은 바로 이 아이디어 팝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디어 팝업, 우리가 팝업창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떤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바로 팝콘이 튀기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창인데요. 자, 그런 것처럼 바로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사건 또는 영화, 드라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서 바로 이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떠오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창이 첫 번째 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첫 번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화력에 맞서야 했다. 결국 전쟁 발발 이틀 만에 38선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이 북한에게 넘어가고 만다. 겁에 질린 서울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다.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들 피난민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두려워한 국군이 한강 다리를 폭파시킨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순간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의 피난민은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은 피난길이 막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남한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자, 지금 보여진 동영상은 바로 6.25 전쟁 당시의 실제 촬영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내용을 보다시피 제가 어떤 부분만 보여드렸죠? 네, 그렇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피난민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의도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를 가르쳐본 선생님들이나 또는 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치를 채셨겠죠.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한 인구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6.25 전쟁 당시의 인구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전쟁으로 인한 인구 이동,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북쪽에서 안전한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겠죠. 자, 바로 이것이 전쟁이라는 인구 이동의 한 사례입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바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구 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아이디어 팝업, 아이들에게 발문을 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은 한눈에 보기 부분입니다. 이 한눈에 보기 부분은 바로 이 교재의 가장 첫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전체 단원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놨는데요. 첫 번째, 세계의 인구 이동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이동과 같은 바로 이 한눈에 보기 장에서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의 모든 단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놨습니다. 포괄적으로 제시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구나, 세계의 인구 이동을 배우는구나,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이동을 배우는구나라고 해서 바로 미리 예습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세 번째 장에서는 자, 본격적인 교재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교재 내용에 보시면 제가 수많은 블랭크들을 집어넣었는데요. 바로 이 블랭크들은 바로 학습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채워가는 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갈까요?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 또는 선생님께서 어떤 시각적 자료,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겠죠. 왜냐면 오전에 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학원에 오게 되면 너무나 지치고 재미도 없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짜증도 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흥미 유발,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두 번째 동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인구가 이동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요인을 흡인 요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부정적인 요인을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활의 안전, 취업 기회와 높은 임금, 미래 전망, 쾌적한 생활 환경 자, 보시다시피 바로 이러한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이라는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선생님들이 원한다면 그냥 그 동영상 그대로 플레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는 여기 보시면 음소거란 게 있습니다. 소리를 줄이셔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이들한테 바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흡인 요인이라든지 배출 요인이라든지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하이퍼링크로 배출 요인, 바로 이 전쟁과 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인지시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흡인 요인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또 내용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동기 유발, 흥미 유발, 그 다음에 학습 효과까지 3단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해 놓았고요. 자, 이후 진행되는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강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경제적 이동, 종교적 이동과 같은 중요한 파트 부분에서는 제가 수많은 동영상들을 제시해놨습니다. 바로 이 동영상들은 바로 이 인구 이동의 유형 첫 번째, 범위에 따라서 바로 이 인구 이동의 유형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학습 내용 인구 이동의 유형, 바로 이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질까요? 범위와 기간, 그리고 이동 주체의 의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구 이동 범위에 따른 유형입니다. 인구 이동은 범위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동하는 국내 이동과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국제 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같이 이동 범위에 따라서 바로 이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이동이면 국내 이동이 뭔지, 국제 이동이면 국제 이동이 뭔지 아이들한테 직접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이 국내 이동의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체적인 국내 이동 사례가 이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대규모로 중국과 이루어집니다. 미국이겠죠. 자, 첫 번째, 경제가 중국도 급속하게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농촌 바로 인구가 인구가 인구 활발히, 해안의 바로 대도시로 경제 개발이 이동하는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산업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동부 인구의 해안가 이동입니다.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반면에 바로 이 서부 지역은 낮아지게 되겠죠. 또한 똑같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 내부 안에서 과거로부터 산업혁명이 진행하고 산업이 발전해 있던 북동부 지역에서 바로 쾌적한 환경을 가진 썬벨트 지역, 바로 이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제시해주게 됨으로써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국내 이동의 사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나와 있는 국제이동 사례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국제이동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음소거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 국제이동 사례를 통해서 바로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바로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교재에 없는 플래시와는 다르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세계의 인구 이동에는 교재 속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재 속 내용과 그 다음에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함께 덧붙여지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학습을 가능케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형식의 플래시 애니베이션과 바로 이 학습 보조 도구, 그 다음에 학습 내용, 그 다음에 기존의 교재 체계까지 모두 뭉뚱그려서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교재 내용에 보면 국제 인구 유입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교재 속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검은 피부를 가진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검은 피부를 가진 유럽의 축구 선수들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쉽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이 강의 콘텐츠에서는 바로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실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검은 피부를 가진 유럽 축구 선수들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바로 이 아이들한테 이해의 폭을 더 넓혀줍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 이동과 관련지어서 실제 방송사에서 진행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바로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흥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패트릭 씨는 프랑스인으로 2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뒤 필리핀으로 이민을 왔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넓은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찾아오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그의 주된 일과다. I call that Patrick. When the people ask me where did you live, I live in the Patrick Paradise. It's really paradise. Of course, you see the place. It's very it's a beautiful place. I am. Yes, I think I find the paradise before I die. 네,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자, 교재에는 은퇴 이후 쾌적한 환경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이라는 단순한 문구를 바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저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듯 제가 만든 이 강의 콘텐츠 교재들은 바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총망라를 해서 바로 이 아이들이 사회라는 과목을 흥미있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신을 놓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 수많은 강의 내용들을 바로 이 한눈에 정리하기 부분 파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학교 시험을 위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내용 설명만 진행되면 또 지루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아이들의 긴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쪽지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 쪽지 시험은 일정 정도 시간을 아이들한테 제시한 다음에 바로 이 쪽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이 쪽지 시험을 보고 난 후 선생님과 함께 바로 이 학습 현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함께 보면서 바로 이 선생님과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한다고 느꼈을 경우 바로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해당 단원으로 넘어가서 좀 더 심한 내용 또는 좀 더 이해력 있는 단원 내용 설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 사회교직 강의 콘텐츠들은 쪽지 시험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까지 계속해서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학습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서 즐겁게 수업을 받고 긴장감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강의 콘텐츠를 저는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아이들의 흥미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 강의 콘텐츠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